너무도 빠르게 너무도 치밀하게 우리 삶 깊숙이 파고든 AI.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AI를 찾고 믿고 의지하죠. 하느님 없이는 살아도 AI 없이는 못 사는 우리의 모습. 이 AI 시대에 우리는 또 교회는 어디로 어떻게 나아가면 좋을까요? 2주의 책 사순 부활 특집 사제의 책 세 번째 시간. 오늘은 이 한 권의 책을 펼치면서 생각하겠습니다. 물리학자이자 사제인 저자가 AI 시대가 신앙인에게 미칠 영향, 가톨릭 교회의 대응 방안을 소개한 생활성서사에서 펴낸 책입니다. AI 시대의 삶과 신앙을 품고 오신 대구가톨릭대학교 효성교정 교수 김도현 바오로 신부님과 함께합니다. 신부님 스튜디오로 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도현 바오로 신부입니다. 예, 신부님 뵙고 싶었습니다. 이 생활성서사에서 북콘서트도 하셨었고 그때 명동성당 1898 광장에서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또 가톨릭 평화방송 콘텐츠 중에는 둘레 특강으로 이미 많은 신자들이 신부님 얘기를 접했고 요즘은 AI 주제로 해서 뭐 이곳저곳에서 말씀해 주시는 게 일간지다 아니면 방송에 다 나오고 있어서 꼭 대면으로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신간으로 2주의 책 해보시게 된 저의 기쁨과 또 신부님 소감도 궁금합니다. 예, 이렇게 저를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반갑고 감사합니다. 제가 쓴 이 책은 꽤 긴 시간에 걸쳐서 사실 준비된 책이었고 그리고 이제 특히나 가톨릭 신자 여러분들께서 이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AI 시대를 잘 준비하시라는 측면에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쓴 책인데 이 책이 다행히도 교회 안팎의 여러 언론들을 통해서 소개가 되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 귀한 자리 우리 가톨릭 평화방송에 이 코너에 특히 초대를 받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대단히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귀한 분이 귀한 때 오셨습니다, 신부님. 오늘이 전례력으로 주님 순환 성지주일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례적으로 정점은 물론 성탄도 있지만 부활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그 어떤 정점으로 가는 또 다른 정점인 성주간의 시작. 이때에 우리가 아파해야 하는 것도 맞지만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게 먼저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은 신부님들을 통해서 제가 듣고 저도 느꼈는데 세상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굉장히 편리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좋아지나 싶으면 물음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매해 우리가 부활과 성탄을 살고 기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일상에서 자꾸 물어보는 AI 그리고 또 알려주는 정보 그게 혹시 사람을 뛰어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 그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또 신앙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사제의 책이라는 이 주제의 세 번째 시간으로 신부님을 모셨고요.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AI 시대의 삶과 신앙은 여러분께 선물로 드립니다.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으로 성함 주소 붙여서 참여해 주시고 또 오늘 만나는 책 궁금한 점 있으면은 질문도 남겨주시고요. 저자 소개가 이 말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좀 귀여웠습니다. 네. 그 신부님 사진 옆에 지브리 스타일로 그린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 AI 기술을 연구했던 개발자들은 사용자들이 지브리 스타일로 그림을 그려달라는 요청을 해서 그 GPU라고 하잖아요. 녹아내릴 정도가 될 줄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사실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챗GPT가 이렇게 크게 유행을 하고 이 구독자 수가 크게 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지브리 스타일로 자기 얼굴을 그려달라라는 요청이 유행을 하면서부터였습니다. 사실 제가 일부러 제 그림을 지브리 스타일로 그려서 그걸 제 표지에 넣은 이유도 사실은 이제 이 그림을 보심으로써 나도 예전에 저런 식으로 챗GPT한테 부탁한 적이 있었구나라는 걸 떠올려 보시라고 일부러 그런 사진을 붙인 것이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AI의 유행의 시작이 사실은 그 부분에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그 사진을 넣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서 그 사진과 신부님의 사진으로 시작되는 앞서 얘기하신 오랜 시간 준비하신 우리 신자들에게 꼭 전하고 싶었던 이 AI 안에 우리의 방향을 네. 나누려고 하는데 책이 그렇게 두껍지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그 너튜브 영상으로 치면은 15분에서 20분짜리 물어보는 그 느낌 있잖아요. 약간 그런 교양책 네, 컨텐츠를 네, 네. 보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네. 그런 컨텐츠의 특징은 집중해서 봐야 되는 네, 네. 그냥 흘려서 라디오가 아니라 네. 쫑긋하고 보고 들어야 하는 그런 콘텐츠인데 같지만 약간 다른 게 집중해서 보고 싶게 됐어요. 저는 읽고 싶게 됐고 그런 교양 콘텐츠를 보는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네, 네. 예. 그 만일 아나운서님께서 그렇게 보셨다면 제가 쓴 지필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다행이네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 책을 쓸 때에 원래는 약간 학술적인 논문으로부터 사실은 이 주제가 시작이 되었고요. 2021년도에 사실은 논문 하나를 제가 쓴 것이 있었습니다. 그 논문이 이제 나중에 신학 전망이라고 하는 학술지를 통해서 발표가 되었는데 그 논문은 사실은 챗GPT가 세상에 등장하기 이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제 느낌으로는 AI 시대는 조만간에 올 것이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AI 시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도록 뭔가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저 개인적인 어떤 의무감, 책임감 때문에 사실 그 논문을 썼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챗GPT가 세상에 등장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브리 스타일로 그림 그리는 것이 대유행을 하면서 지금은 어느 정도까지 오게 됐냐면 젊은 친구들이 자신의 사주를 챗GPT를 통해서 보는 현상까지 지금 벌어지는 정도까지 왔거든요. 26년 시작된 네, 그 네. 프롬프터가 네, 또 맞습니다. 예, 유행이 됐었죠. 네, 네. 사실 뭐 지금도 날마다 그런 식으로 오늘의 운세 보는 친구들이 제법 있다고 그럽니다. 맞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 또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 AI에 대한 의존도가 급격하게 올라가 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현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은 여전히 유효한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AI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제 나름의 어떤 생각을 정리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전문적인 용어를 생략하고 최대한 술술 읽혀질 수 있는 평이한 언어로 쓰려고 애를 많이 썼었고요. 그래서 그러한 제 의도가 만일 아나운서님이나 다른 독자 여러분들께 전달이 되었다면 저는 아마도 이번 책 출판은 성공적인 것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충분히 전달이 됐고요.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용어 정리부터 해주시더라고요. 네, 네, AI라고 하면은 AGI라는 그 범용 인공지능이나 네, 요즘 전쟁에 AI가 도입된다. 네, 네. 도입 더 될 수 있다. 네, 이런 네. 불안감도 있는데 네, AI가 무엇인가? 정확한 용어 정리부터 간단하게 좀 해주시죠. 예, AI라고 하는 것을 아주 쉽게 간단하게 표현하면 인공두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공두뇌라고 하는 표현을 원래 컴퓨터를 설명할 때 예전엔 썼었는데 사실은 컴퓨터의 경우는 소프트웨어를 따로 깔아서 그 설치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걸 쓸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컴퓨터는 사실은 인공두뇌라고 말하기는 조금 뭔가 모자란 것이라면은 AI는 진짜 말 그대로 인공두뇌입니다. 왜냐하면은 AI의 첫 출발 자체가 인간과 동물의 두뇌를 그대로 흉내내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뇌세포, 영어로 뉴런이라고 부르는 그걸 인공적으로 만들고 그 뉴런과 뉴런들 사이를 인공적으로 연결짓는 구조부터 시작을 해서 지난 70년 정도의 시간 동안 연구가 되어 온 주제가 바로 AI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AI는 한마디로 인간의 두뇌를 최대한 모방한 어떤 인공적인 기계 그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급격하게 더 발전을 했고 네, 그 그렇죠. 이유는 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네. 자료들이 확 많아지면서 네, 그것이 큰 도움이 됐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던데 음, 시모님은 교회의 눈으로 이걸 바라보십니다. 그러니까 AI와 인간의 비슷한 점, 네, 다른 점, 네, 네, 아무래도 따라하는 거다 보니까 네, 네, 그걸 그냥 A나 B가 아니라 성인,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와 음. 토마스 아퀴나스의 방식을 활용해서 설명하시더라고요. 네네. 예. 그렇게 제가 의도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최근에 이제 AI가 너무나 급격하게 발전을 하다 보니까 종교계든 비종교계든 할 것 없이 AI와 인간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분석하는 논문들이 최근에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음. 그런데 그 논문들이나 책들을 보면은 하나같이 그냥 자신의 생각을 쓰거나 최근의 심리학적인 개념, 최근의 뇌과학적인 개념을 통해서 설명하려는 시도들이 제법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것을 이제 고민을 해보니까 이미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가톨릭 교회의 역사 안에서 수많은 성인들과 학자들이 이미 설명을 해놓은 많은 그 보화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문헌들이 있다는 걸 이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문헌들을 통해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설명을 하고 그 개념과 지금의 AI를 비교를 해서 차이점을 끄집어내면은 가톨릭 교회의 입장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AI와 인간의 차이점도 명확하게 구분짓는 게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예. 그래서 이제 다른 일반적인 AI 학자들이나 이 지금 출판하시는 많은 지필가들의 관점과 좀 달리 저는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두 명의 이 학자분들의 견해를 인간을 이해하기 위한 방식으로 제가 활용을 했던 거죠. 그럼 아우구스티누스 방식으로만 우선 소개를 해주신다면. 예, 인간에게는 이 정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신이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뭐 상당히 많은 다양한 논의들이 있었지만 보통 이제 이 영혼의 이성적인 측면, 보통 그렇게 간단하게 이 정신을 해석을 해오곤 합니다. 근데 아우구스티노는 참으로 놀랍게도 그분이 쓴 여러 위대한 책들 중에서도 특히 손꼽는 위대한 책인 삼위일체론이라는 책 안에서 하느님의 삼위일체라고 하는 개념과 인간 정신의 삼위일체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를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정신은 세 가지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 세 가지는 서로 하나로 모여 있고 서로 분리되지 않는다. 성부, 성자, 예. 성령처럼. 예, 그렇죠. 그래서 마치 삼위일체가 그러한 것처럼 인간 정신의 이 세 가지도 하나이고 분리되지 않는 것으로 보면서 설명을 했는데 그 세 가지 능력이 바로 기억력, 이해력, 의지력이라는 겁니다. 예. 기억력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로 무언가를 이제 정보를 우리가 딱 받아들였을 때 그걸 우리의 두뇌가 일정 기간 이상 계속 저장해 두고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의지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욕구가 내 안에서 생겨나면서 이 욕구를 내가 실현하고자 하는 자유로운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해력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정신 가운데서 방금 이야기한 두 가지 능력, 기억력과 의지력을 뺀 나머지 능력을 말하는데 바로 우리의 그 학습을 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추론을 할 수 있는 능력,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 등등의 여러 능력들을 이해력이라고 통칭해서 부릅니다. 말씀을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좀 개입을 하면은 그렇다면 AI는 삼위일체 같은 기억력, 이해력, 의지력 중에 의지력을 제외한 기억력과 이해력은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라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인간들이 컴퓨터와 AI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기억 용량도 엄청나게 확장을 시켰고 맞아요. 그리고 또 이해력이라고 하는 부분은 특히 AI의 학습 능력을 키우는 기 위한 방식에서 알고리즘을 많이 개발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딥러닝과 같은 이런 AI의 여러 테크닉들이 바로 이해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식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겼던 거고. 그렇죠. 맞습니다. 예. 일단은 이제 알파고는 기억력이 탁월하죠. 왜냐하면 인간이 지금까지 두었던 모든 바둑 기보를 다 학습을 한 상태에서 이세돌과 만났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억력에 있어서 이세돌보다 월등히 탁월했었어요. 그런데다가 이해력도 있었어요. 물론 이제 알고리즘에 따라 작동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누가 흙
돌을 가지고 여기를 두면 그 다음에 100돌을 어디다 둘 때 가장 확률적으로 내가 이길 수 있을까를 분석을 하는 그 알고리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세돌이 여기에 두면은 바로 그 뒤이어서 이제 알파고는 그 옆에다가 자신의 돌을 딱딱 두는 방식으로 이제 그 이해력을 끌어올릴 수가 있었고 예. 그래서 5전 4승 1패라고 하는 기록을 남길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도 대국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네, 네. 꽤 빠른 시간 안에 이세돌 구단이 패배한 후에 네. 한 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제는 공존의 시대다. 네, 네. 어떻게 하면 공존할 수 있을까? 그렇죠. 그래서 시부님을 모셨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네, 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까를 우리가 고민하는 네. 시간으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네. 예, 2주의 책 사순 부활 특집 사제의 책 오늘은 김도현 바오로 신부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이제 음악 한 곡을 듣고 토마스 아퀴나스 방식으로 AI와 인간의 비슷한 점 다른 점을 얘기하겠습니다. 준비한 곡은 이 곡이에요. Be Prepared 라는 곡이에요. 준비해라. 네. 그 애니메이션 라이온 킹 OST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군요. 원래는 그 악역인 스카 두 번째 왕자라고 해야겠죠. 그 왕자가 이제는 왕인 무파사를 끌어내리려는 네, 네. 뭐 그런 느낌인데 마치 AI가 지금 스카고 네.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준비하는 느낌이지 않나. 네. 그런 위기감도 느껴져서 네, 네. 저는 얘기 나누면서 이 노래가 떠올랐습니다. 네, 자, 네. 그럼 같이 듣겠습니다. 애니메이션 라이온 킹 OST입니다. Be Prepared. I never thought hyenas essential. They're crude and unspeakably plain. But maybe they've a glimmer of potential if allied to my vision and brain. I know that your powers of retention are as wet as a warthog's backside. But thick as you are, pay attention. My words are a matter of pride. It's clear from your vacant expression the lights are not all on upstairs. But we're talking kings and successions. Even you can't be caught unawares. So prepare for the chance of a lifetime. Be prepared for sensational news. A shining new era is tiptoeing nearer. And where do we feature? Just listen to teacher. I know it sounds sordid, but you'll be rewarded when at last I am given my dues. And injustice deliciously square. Be prepared. Yeah, be prepared. We'll be prepared. For what? For the death of the king. Why, is he sick? No, fool, we're gonna kill him. And Simba, too. Great idea! Who needs a king? No k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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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Idiots, there will be a king. Hey, but you said, I will be king. Stick with me, and you'll never go hungry again. yeah! All right, long live the king! It's great that we'll soon be connected with a king who'll be all time adored. Of course, quid pro quo, you're expected to take certain duties on board. The future is littered with prizes, and though I remain at sea, the point that I must emphasize is you won't get a sniff without me. Prepare for the coup of the century. Be prepared for the murkiest scam. Meticulous planning, tenacity spanning, decades of denial is simply why I'll be king undisputed, respected, saluted, and seen for the wonder I am. Yes, my teeth and ambitions are bared. Be prepared. Yes, I'm
Be Prepared 였습니다. 라이온킹 OST로 함께 들었고요. 우리가 준비해야 할 때 귀한 분을 모시고 귀한 시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AI 시대의 삶과 신앙을 품고 오신 대구가톨릭대학교 효성교정 교수 김도현 바오로 신부님과 사제의 책 세 번째 시간 주님 순환 성지주일에 예수님 사랑을 느끼면서 우리가 돌아가려면 그리스도인으로 또 AI 시대를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면서 만들고 있습니다. AI와 사람의 비슷한 점, 다른 점 이제는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의 방식으로 얘기를 해주실까요? 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아우구스티노 성인보다 몇백 년 뒤에 이제 생존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아우구스티노 성인보다도 그 고대 그리스 철학의 좀 더 이제 다양한 부분을 공부하신 분이고 특히 아리스토텔레스를 아주 열심히 공부하셨던 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1200년대에 활동하실 당시에 이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방금 말씀드린 이 인간의 세 가지 정신적 능력 가운데서 특히 이해력 부분을 아주 심도 깊게 파헤치셨고 그것을 신학 대전의 여러 군데에 자신의 생각을 이제 기술을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인간의 이해력은 지성이라는 것과 이성이라는 것으로 구분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성과 이성. 예. 지성이라는 것과 이성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말로는 거의 똑같은 용어로 혼재되어서 보통 일상적으로 쓰이게 있는데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두 가지를 아주 엄격하게 구분합니다. 이성, 라틴어로 라시오라고 부르는 이 이성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성적인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추론을 하고 우리가 이제 후천적으로 얻게 된 이런 능력을 통해서 뭔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지식들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직관적으로 우리가 관찰할 수 없는 것까지도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느님을 우리가 깨닫는 능력을 지성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래서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지성과 이성 이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할 때에 비로소 인간의 이해력이 이제 구성될 수 있다라고 보았던 거죠. 좀 쉽게 예를 든다면 저는 신부님을 실제로 뵙고 포스터보다 머리가 좀 잘하셨어요. 네, 네, 예. 머리카락이 길어졌네. 네, 이런 건 이성적으로 그렇죠, 딱 그렇죠. 보는 거고. 네, 근데 두 번째는 신부님 되게 학구적이시네요. 네, 이거는 분위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태도나 분위기를 읽는 게 또 어떤 지성의 일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네, 네, 그리고 그것의 본류가 아까 말씀하신 하느님을 네, 네. 우리가 느끼고 예, 또 예. 따르겠다라는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절대로 접할 수 없는 순수한 영인 하느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사실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지성의 역할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해를 했고요. 그런데 이것은 절대로 AI는 가질 수가 없는 능력이란 말이죠. 바로 여기에서 인간과 AI는 아주 엄밀하게 구분 가능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치만 피지컬 AI라는 네. 그 로봇의 인공지능이 네. 들어가고 네. 그게 더 발전이 된다면 그렇다고 해도 그건 이성적 능력만 좀 되는 더 거겠죠? 발전하는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약간 좀 불안불안한 네, 네, 네. 그런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네. 혹시나 인공 눈이 생기고 그 네. 눈으로 분위기를 읽고 네, 그러면 우리를 정말 뛰어넘어서 네. 우리가 그걸 종교로 여길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걱정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 네. 그래서 지금 AI한테 잘 보여야 된다라고까지 말하거든요. 네, 네. 그런 얘기도 있죠. 예, 그러니까 말입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아우구스티누스 성인과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의 방식으로 인간과 AI를 비교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 weak AI 그리고 strong AI라는 용어로 또 AI를
조금 더 분석적으로 봐주시는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직접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기존의 AI로도 충분히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단 말이죠. 책에서 여러 사례를 남겨주셨는데 노동과 환경 문제에 집중을 해보죠. 네, 사실 제가 이 책을 집필하면서 제일 사실은 고심했던 부분이 노동에 관한 문제를 제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언급을 해야 될까, 그 수위 조절을 하는 것이 사실 상당히 좀 고민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유튜브에서는 조금 속되게 심하게 표현하면 AI 공포증을 유발하는 유튜버들이 지금 많이 있고, 그리고 그분들의 절대 다수는 조만간에 우리의 직장의 대부분이 AI로 대체되어서 우리는 다 실직자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그래서 이런 걸 배워야 된다라는 식으로 몰고 가는 그런 분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공포 마케팅의 한 종류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저 역시도 만일 이 책에서 그렇게까지 쓰게 되면은 저도 그 공포 마케팅에 동참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 노동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지를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뭐냐? 봉급이 높은 직종일수록 AI가 빨리 대체된다는 거. 왜냐하면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고용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많은 봉급을 주면서 사람을 고용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자본주의의 논리가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든지 간에 AI가 인간의 능력에 비슷하게 대체가 되면은 비슷하게 올라오면은 자신이 고용한 사람 대신에 AI를 쓰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작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으로 이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인데 공인회계사 분들이 지금 취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매년 1,200명씩 우리나라에서 공인회계사를 뽑아서 그분들이 이제 그 회계법인에 일단 수습사원으로 입사하고 나서 그리고 그 수습 기간이 끝나고 나면 정식 직원으로 여기저기에 이제 입사를 하는 방식으로 지금 그분들이 살아가고 계신데 작년에 1,200명 뽑힌 분들 가운데 무려 800여 명이 그 수습 사원조차도 되지 못한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예. 그리고 변호사 분들 같은 경우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작년의 경우 대부분 로펌에 취업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들의 시험 합격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은 아직까지도 일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들을 쌓지 못한 상태이다 보니까 그분들에게 봉급을 주고 처음부터 일을 가르치고 뭐 이런 거 해라 저런 거 해라 잔소리할 바에는 오히려 그 시간에 AI에게 그냥 일 시키고 돈도 안 들면서 더 빨리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 회계법인과 로펌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젊은 변호사 합격자들, 젊은 공인회계사 합격자들이 지금 일자리가 없어져 버렸는데 이것이 이 두 직종만 그런 것이 아니라 소위 고액 봉급을 받는 직종들부터 이제 앞으로 이런 현상은 계속 일어날 거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회계사는 하나의 상징이란 말씀이시죠? 네. 지금은 회계사지만 다음에는 이제 일반적인 회사의 중간 관리자급에 해당하는 많은 분들도 그렇게 AI로 대체될 수가 있다는 건 분명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단순 반복적인 작업을 하는 분들의 경우는 올해 또는 내년부터 시판될 예정인 AI가 장착된 휴머노이드 로봇에 의해서 또 대체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택배 분류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같은 경우에 뭐 2교대, 3교대 근무를 하셔야 되는 그런 직종인데 그분들 대신에 AI 휴머노이드 로봇이 그냥 배터리만 충전이 되면은 얼마든지 인건비 그가 지출되지 않아도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곳에서 또 이제 인간을 대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공포 마케팅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직업군 가운데 최소 3분의 1 내지 절반 정도의 직업군은 이 AI에 의해서 잠재적인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분명한 사실로 보입니다. 예. 이건 분명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AI를 적절히 자신이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도 분명히 있어야 이제는 취업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어필할 수 있고 그리고 자신의 전공 외에 다른 그 공부도 사실 병행하셔야 될 필요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일 심각한 문제는 방금 말씀드린 요것도 물론 있지만 사실은 이 노동 시장에 AI가 침투함으로 인해서 인간이 결국은 AI보다 못한 존재로 스스로를 격하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 사실은 저에게는 더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인간이 심리적으로 이제는 나는 AI보다 못한 존재구나 라고 자괴감에 빠져버리게 되면 이때는 우리는 더 이상 헤어나오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AI가 이 인간의 직업을 많이 이제 침투가 되고 대체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인간이 또 해낼 수 있는 무언가가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걸 발빠르게 우리가 찾아내야 하고 그리고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실업자들이 양산되지 않도록 계속 모니터링을 하는 것도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의 신부님 시각으로는 그 인간이 그래도 더 잘할 수 있는 것 또는 네, 뭐 그게 인간의 분명히 존엄성, 저는 있다고 예, 봅니다. 그게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결국은 가장 인간적인 것인데 인간의 정서를 교감할 수 있는 일이 여전히 앞으로도 AI나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대체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단적인 예를 하나 든다면 병원의 간호사분들 그리고 간병인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을 케어해 주는 이런 여러 직종에 계신 분들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 그리고 또 심리상담가 이런 분들은 결국은 인간의 감정적인 부분을 케어하는 분들인데 이거는 아무리 AI가 인간의 언어를 쓸 줄 알고 그럴듯한 답변을 준다고 해도 결코 AI가 대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거는 결국은 손을 한번 잡아주는 것, 사람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주는 것, 한번 이렇게 포옹해 주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전달되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로봇이나 AI가 인간처럼 할 수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21세기의 AI 시대에 접어들면서 오히려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진짜 인간다운 건 뭔가 그걸 고민해야 되고 바로 그 부분에서 인간이 해야 할 일들이 다시금 비중 있게 다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인간이 조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발전을 하면 한도 끝도 없잖아요. 네, 네, 그렇죠. 환경 문제로 넘어가 보죠. 네, 네, 데이터 센터는 정말 많은 전기가 필요한데 그렇죠. 어쩔 수 없다라면서 핵 발전도 뭐 우리 원전이라고 얘기하는 네, 네, 그것도 일부는 돌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네, 네, 그런 입장이 대세입니다. 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작년에 출범한 이후에 제일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이 사실은 AI 세계 3대 강국이라고 맞아요. 하는 거거든요. 예. 그것 자체는 우선 보기에 대단히 매력적인 주장인 건 맞는데 이 세계 3대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를 상당히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전력 소모량이 엄청나게 많이 증가해야 되는 상황이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7번째로 전력 소모량이 많은 나라입니다. 프랑스 뭐 이런 나라보다 훨씬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세계 3대 강국이 되려면은 적어도 한 5등 정도까지 그 전력량이 올라가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작년에 젠슨 황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GPU를 26만 장을 주겠다라는 식으로 뭐 이렇게 우리나라 언론에서 대단히 크게 기사가 났었는데 그 26만 장을 제대로 돌리려면은 발전소가 몇 개가 더 있어야 됩니다. 현재보다. 그런데 그러려면은 이제 원자력 발전이라고 흔히 부르는 핵발전소 유력한 대안인데 제가 사실 걱정하는 거는 원전보다 더 걱정되는 거는 사실은 유감스럽게도 석유나 석탄으로 전력을 만드는 그 화력 발전소가 사실은 조금 더 염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원전은 짓는데 10년 넘게 걸립니다. 보통 설계를 하고 짓는데. 근데 지금 당장 그 전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현 정부 차원에서 분명히 2달 전에 이 원전을 새로 짓겠다라고
그 장관이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그 전에 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은 화력 발전소를 우리나라 내에서 몇 개 더 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저의 추측이긴 하지만 아마 제 예상이 맞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화력 발전 그리고 나중에 원자력 발전까지 몇 개의 발전소가 더 지어지게 되면은 사실은 우리는 더 이상 환경 생태 문제에 있어서 더 이상 뭔가를 할 수가 없을 정도까지 갈 수도 있게 됩니다. 지금도 지구 온난화 문제는 심각하고 매년 우리는 기후의 변동을 체감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중인데 이것이 이제 더 이상 인간이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아예 임계점을 넘어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AI 산업이라는 것이 우선 보기에는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엄청 중요한 산업인 것 같지만 결국은 이것이 우리나라 국민 모두를 공멸의 길로 몰고 갈 수도 있는 양날의 검과 같은 그런 산업이라는 점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지금 우리 천주교 교회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들이 이 환경생태 문제가 이런 식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공감대가 사실은 형성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선 당장 먹고 살아야 된다라는 요 경제적인 논리에 자꾸 매몰되다 보니까 환경생태 문제를 자꾸 많은 분들이 잊어버리는 문제가 생겨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지금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교회 입장을 분명히 밝혀주신 걸 넘어서 네네. 사람이라면 네네.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도 특정 나라의 대통령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구온난화에 속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에 호도되는 그런 흐름들을 네. 이제는 정말 멈춰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하나 며칠 전에 생겼습니다. 예. 이거는 우리나라 언론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은 뉴스라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며칠 전에 한참 이란 전쟁으로 시끄러운 와중에 어떤 발표를 했나 하면은 이제는 AI 회사들은 자신들의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각자 알아서 이 발전소를 운영해야 된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지금 백악관 홈페이지에 공식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걸 이제 그 기사를 접했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백악관 홈페이지에서 그 글을 읽고 나서 들었던 생각은 이거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미국을 따라서 우리나라에도 실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언이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대단히 지금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AI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대기업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대기업들도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 분명히 그렇게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니면 구글이나 아니면은 뭐 그 메타 같은 회사들이 발전소를 짓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그걸 막습니까? 우리도 우리 회사에서 발전소 하나 짓게 해주세요. 라고 오히려 민간 기업 차원에서 정부에게 요구를 하게 되면은 미국의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나라 정부에서 그걸 막을 방법이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이 화력 발전 그리고 핵 발전소와 관련된 이슈는 훨씬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며칠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전쟁이 있어도 네. 아직 핵을 안 쓰는 이유가 그렇죠. 약속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 이유는 핵 발전을 국가가 통제하면서부터 약속이 가능했는데 AI는 애초에 사기업으로부터 출발을 한 것이라 그렇죠. 지금이라도 국가에서 좀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방금 신부님 말씀하신 걸 보면은 더 약육강식으로 가니 네, 맞습니다. 미국이야말로 중국과 함께 AI가 가장 산업적으로 발전한 나라이기 때문에 두 나라의 정부는 AI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많이 써야 되는 의무가 있는 나라거든요. 그런데 지금 두 나라 정부가 다 어떻게 하냐면 AI가 지금 무제한의 속도로 폭주하도록 오히려 방치하고 있거나 더 부추기는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냉전 두 나라 시대에 미국이랑 러시아가 네, 서로 네, 핵 발전으로 막 맞습니다. 누가 똑같은 먼저 상황이 예.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럼 세 번째 국가가 되고자 하는 우리나라도 그 방법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 번째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게 별로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편리해진다고 생각하고 네, 있죠. 네, 그리고 우리가 어쩌면 아프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죠. 네, 네. 평생. 네. 그게 저는 교만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나이가 됐을 때가 되면은 우리는 어쩌면 크게 후회하면서 땅을 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어쩌면 우리 후손들에게 해서는 안 되는 짓을 용인하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즘 제가 작년을 기점으로 AI가 너무 빨리 발전하면서부터 제가 사실은 걱정이 지금 대단히 많아졌습니다. 이 책을 출판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도 우리 천주교 신자분들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 AI가 꼭 좋은 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경각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는 대상이다라는 걸 알려드릴 목적으로 사실 책을 출판한 것인데 정말 많은 분들이 깨어서 지금 지켜보셔야 되고요. 감시하셔야 되고요. AI를 통제할 수 있도록 정부에다가 압력을 가해야 될 필요가 있는 시대입니다. 주님 순환 성지 주일이고 네.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라고 했고 네. 그 전에 태초에 말씀이 있고 또 하늘과 땅이 생기고 빛이 생길 때 보신이 좋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보신이 좋았던 세상이 어떤 세상이었는지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생각도 하게 되면서 네. 신부님의 이 책 속의 낭독 이제 음악과 함께 듣겠습니다. 이미 도래한 AI 시대에서 앞으로 살아가게 될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화두는 다음과 같습니다. AI에 대한 지나친 의존으로 인해 결국 알고리즘의 먹잇감으로 전락할 것인가? AI를 인간의 삶에 유용한 도구로서 적절히 활용할 것인가? 이제 우리 앞에는 두 갈래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알고리즘의 먹잇감으로 전락시키는 길과 AI를 인간의 삶에 유용한 도구로 적절히 활용하는 길입니다.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현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이 질문은 우리 모두와 우리 교회가 반드시 대면하고 자문해야만 하는 질문입니다. 지혜의 성령께서 우리 앞에 놓인 두 길 중에 올바른 길로 안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AI 시대의 삶과 신앙 중에 일부를 김도현 바오로 신부님 저자시죠. 교수님께서 읽어주셨습니다. 아멘입니다. 마치 강론 말씀처럼 해주셔서 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라고 신부님 웃으시네요. 그래야 할 듯한데 진짜 묵상이 필요합니다. 네. 예. 시간이 다 돼서 간단하게 총론이라고 해야겠죠. 네. 예, 이 책을 쭉 마무리하는 그 말씀과 함께 독자와 또 우리 이주혜책 가족들에게 인사해 주시죠. 예, 많은 분들이 이제 범용 인공지능 AGI라고 하는 것이 출현을 하게 되면은 인간이 결국 AI에게 지배당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을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지금 급하게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지금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가 AI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AI로 인해서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우리의 신앙 역시도 이제 조만간에 AI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면서 점점 인간은 쪼그라드는 존재 그리고 오히려 AI를 숭배하는 존재로 격화되지 않을까를 우리는 우려해야 될 상황에 와 있습니다. 이미 미국의 경우에는 AI를 숭배하는 종교가 몇 가지가 생겼습니다. 그런 일들이 절대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할 필요가 있고 우리는 여전히 하느님의 모상을 가진 유일무이한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고 신앙생활을 해나가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신부님 얘기해 주신 AI를 숭배하게 되는 신앙에는 항상 성경 구절 같은 게 몇 개는 들어가 있는데 굉장히 일부입니다. 그렇죠. 그 일부를 파고들면서 공포감을 조장하고 그러니까 따라야 한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네, 그게 우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도 해설 독서 봉사를 하니까 네, 네, 성경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연기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오늘 그 마음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못 박았다라는 거. 네, 네, 우리가 또 못 박을 거냐는 거. 그렇죠. 이제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 네, 네. 저도 같이 강조를 하면서 이어지는 곡은 Here Comes the Sun입니다. 예. 그래도 해는 뜬다. 뜨는 해에 우리는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생각까지 하면서 예, 김도현 바오로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부님과 인사하면서 저도 여러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AI 시대의 삶과 신앙, 생활 성서사에서 펴낸 책이고요. 김도현 바오로 신부님이 쓰신 책입니다. 이 책 원하시면 성함 주소 붙여서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고요. 방송 끝나는 시간까지 여러분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책방지기 김지현 야고보였습니다. 책 한 권으로 평화를 빕니다. Here comes the sun, doo-doo-doo. Here comes the sun. I say it's alright.